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티브와 네트백을 하나로 만든 모티브 네트백을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쪽은 바닥면과 일부 옆면이 모티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네트 형태의 무늬가 나오면서 가방끈은 늘린 부분에 하트 무늬를 같이 넣은 아주 귀엽고 예쁜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초가 되는 이 장미 모티브는 제가 위쪽 아이 링크에 걸어 둘 테니까 모티브 8장이 필요해요. 바닥 4장, 옆면 4장 해서 모티브 8장을 준비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티브는 이렇게 각각의 다른 색깔로 하셔도 예쁘고 혹은 비슷한 계열 색깔로 맞춰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닥 쪽에는 진보라색 4장 해주고 위쪽에서는 이렇게 진보라와 연보라가 번갈아서 올 수 있도록 8장을 준비를 해줬어요. 이 8장을 먼저 바닥면을 연결을 하고 옆면을 연결한 후에 네트를 뜨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옆면이 되는 4장은 빼두고 얘네를 이렇게 가로, 세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결을 할 때 연결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빼뜨기로, 짧은뜨기가 편하신 분들은 짧은뜨기로 하시고, 두 개 다 불편하고 나는 그냥 돗바늘로 연결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돗바늘로 하셔도 무관해요. 그런데 저는 빼뜨기로 이용을 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기초가 되는 사슬 매듭을 하나 떠준 다음에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일단 왼쪽에 2개는 빼두고 이렇게 2장을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모서리는 사슬 3코를 뜨고 넘어왔기 때문에 사슬 3코 중에서 중심코부터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자세히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쪽 중심코에 한 가닥, 바깥쪽 가닥에 반을 넣고 그런 다음 아래쪽에도 중심코 바깥쪽 D랑이죠. 바깥쪽 라인에 반을 넣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빼뜨기. 자, 첫 코 빼뜨기 연결해 줬어요. 그 다음 위쪽에 사슬 매듭, 바깥쪽 사슬 매듭 한 코 넣고 그 다음 바깥쪽도 한 코. 자, 이렇게 사슬 2개가 연결이 됐고요. 그런 다음 이제 똑같이 D랑 한 줄만 한 줄 넣어서 빼뜨기. 한 줄 넣고 아래 한 줄 넣어서 빼뜨기. 자, 한 줄 넣고 아래 줄을 넣을 때 요 꼬리실은 내려가 주면 돼요. 내려가 있는 상태로 넣어주고 얘네를 한꺼번에 빼뜨기 하게 되면 자, 옆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무래도 좀 바탕색이 아이보리 색상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냥 2개의 편물을 빼뜨기로 연결을 해준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빼뜨기로 연결하는 게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뜨기나 돗바늘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어요. 편한 방법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길긴뜨기 모두 뜨고 사슬 부분이 나올 때까지 쭉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는 모두 연결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 여기 사슬이 왔죠. 첫 번째 사슬에 그대로 빼뜨기. 역시나 사슬은 두 번째 사슬까지 빼뜨기로 연결해줬어요. 자, 이렇게 오른쪽 2장을 연결했고요. 이제 왼쪽 2장을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꼬리실은 내려놔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모티브 한 장 가지고 와서 또다시 사슬 3코 중에서 중심에 바깥쪽 라인 하나 넣고 자, 이 상태로 다시 가지고 와서 사슬 3코 중에서 중심 바깥쪽 라인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끝쪽으로 밀어두고 꼬리실을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자, 꼬리실 가지고 와준 다음에 편물이 틀어지지 않도록 두고 실을 일단 꽉 당겨주세요. 한번 꽉 당겨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을 당겨서 얘를 이렇게 편물을 다 한꺼번에 잡아주시면 조금 늘어지지 않고 빼뜨기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중심 마지막 첫 번째 사슬 그런 다음 여기 옆에도 첫 번째 사슬 이렇게 사슬 2코 똑같이 시작했을 때와 동일하게 사슬 2개를 연결하고 나서 한길긴뜨기 부분도 바깥쪽 라인 해서 끝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하면 끝이 날 때도 동일하게 사슬 3코 중에서 중심코까지 연결을 하고 사슬 매듭 하나 짚고 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세로 부분 연결해 주셔야 하겠죠. 세로 부분을 연결을 할 때는 여기 중심 부분을 조금 뜨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옆면을 모두 가로로 연결을 하고 다시 편물을 옆쪽으로 틀어서 여기 옆에 면을 한길긴뜨기 머리코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영상 같이 보면서 또 중심 부분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머리코 있는 코까지 연결해 줬고요.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슬 2코씩을 연결해 줘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사슬코는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첫 번째를 찾기는 쉬워요. 첫 번째 2코를 찾아서 일단 빼뜨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사슬코 연결을 하고 중심코를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사용을 해서 사실 바늘을 넣어서 연결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쪽 연결을 할 때는 사슬 2코를 뜰 만큼 이 상태에서 실을 조금 길게 빼주시면 돼요. 사슬 2개 정도의 길이가 될 정도로 실을 조금 길게 빼고 사슬을 하나 떠준 다음에 중심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 반대쪽에 있는 남아있는 한 코씩 사슬코 2코를 사용했으니까 역시나 한 코가 남아있겠죠. 한 코 남아있는 걸 연결을 시켜주시면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당겨지지 않은 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슬코로 넘어간다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 때 사슬코의 기둥을 조금 길게 사슬 2개 정도의 길이는 될 만큼 실을 조금 길게 빼서 사슬코를 떠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간 채로 역시나 마지막 끝까지 사슬 중심코 두 번째 코까지 연결을 하고 사슬 매듭지어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옆면 연결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닥면 연결이 끝이 났고요. 이제 옆면 연결해 줄 텐데 옆면을 연결할 때 일단 단수링 2개를 준비해서 가이드를 먼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에 2개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에 2개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중심 모서리가 이렇게 2가지 포인트가 2개를 넣고 여기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중심 아래쪽에 있는 면을 A포인트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끝에 돌아와서 연결되는 여기 구간을 B포인트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렇게 포인트 지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빼뜨기 연결을 했을 때 한 코에 하나씩만 연결을 해줬죠. 그런데 여기 모서리코, 여기 모서리코, 그리고 반대쪽 돌아오는 여기 모서리코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서리코는 이렇게 2개 하나의 포인트가 같이 연결이 돼요. 똑같이 여기도 동일하게 2개와 하나 포인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연결되는 포인트를 A포인트 그리고 위쪽을 B포인트라고 지칭을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티브를 한쪽을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역시나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 매듭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사슬 매듭을 만들고 시작을 할 때는 두 번째 사슬코가 아니라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코를 먼저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사슬을 먼저 연결시키는 이유는 역시나 여기 B포인트로 2개 하나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심코가 아니라 첫 번째, 그러니까 즉 떴을 때 기준으로는 마지막 사슬코죠. 한길긴뜨기 가장 옆에 있는 사슬코 한 코를 먼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나오면 한길긴뜨기 있는 라인은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하는 건 계속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옆면에 한 코에 하나씩 뜨는 한길긴뜨기 포인트를 지나서 여기 중심 부분 A 포인트가 될 때까지 쭉 먼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옆면 A 포인트에 오게 됐어요. A 포인트 사슬 한 코는 먼저 연결해줘요. 사슬 한 코 연결을 하고 중심코 한 가닥에 바늘 넣고 아래쪽을 봤더니 중심코가 2개죠. 이때 꼬리실은 뒤쪽으로 연결시켜 두고 일단 첫 번째 중심에 바늘을 먼저 넣어줘요. 이 상태로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은 중심이 2개니까 다시 옆코의 중심코까지도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한꺼번에 빼뜨기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꼬리실은 뒤쪽에서 좀 당겨줬고요.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사슬코
마지막 사슬코는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되는 구간이니까 하나 해주고 나면 모서리 부분이 들뜸이나 찌그러짐 없이 아주 예쁘게 연결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나오는 건 우리가 계속 연결해 줬던 거 동일하게 연결해 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 끝쪽에 B포인트가 올 때 다시 또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B포인트 연결해 볼게요. B포인트 첫 번째 코는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같은 자리 연결해 줬고요. 자, 이제 B포인트의 중심 반대쪽에 있는 옆코가 하나가 오게 됐죠. 그래서 일단 위쪽에 있는 한 코에 먼저 바늘 넣어준 다음에 아래쪽 중심에도 바늘 넣어줘요. 그런 다음 이 상태로 빼뜨기가 아니라 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위쪽에서 다시 중심코 연결해주고 얘네를 편물을 한꺼번에 잡고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B포인트 연결을 하고 이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사슬코 사슬코 연결을 해주면서 다시 새로운 시작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일단 몇 코를 좀 더 떠볼게요. 이런 상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옆면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됐죠. 전체를 완성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A포인트, B포인트 지칭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영상을 좀 되돌려 보면서 옆면을 모두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위쪽에 네트 부분 또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모티브 연결인데 중심코 연결을 하고 끝을 내야 하죠. 자, 이렇게 중심 넣고 다시 아래쪽에 사슬코 한 코 연결해 줬고요. 중심 넣고 이제 B포인트 위쪽 넣고 아래쪽에 넣어준 다음에 꼬리실 뒤쪽으로 빼놓고 다시 모티브 하나 가지고 와서 반대쪽 까지 연결해주면서 끝이 나게 돼요. 그런 다음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나중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티브의 기초는 모두 다 끝이 났어요. 바닥 네모의 위쪽에 옆면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옆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옆면은 여기 모서리 부분은 모두 다 늘림 구간이 돼요. 늘림 구간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만나는 포인트는 줄임 구간 이렇게 두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늘림부터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사슬 고랑에 바늘 넣어주고 실을 가지고 와준 다음에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해줄 거예요. 긴뜨기 3코 구슬뜨기는 아시죠? 자, 이렇게 일단 실을 꼬리실 사이에 두고 사슬 기둥 하나를 떠준 다음에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뜰 때 긴뜨기를 뜨니까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고랑에서 한번 끌고 나왔어요. 긴뜨기 하나, 다시 긴뜨기로 둘, 미완성으로 다시 긴뜨기 3개를 한꺼번에 빼주는 걸 긴뜨기 3코 구슬뜨기예요. 여기에서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는 첫 번째 고리 하나는 빼고 한꺼번에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얘네 2개, 첫 번째 고리와 끌고 나온 걸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해주면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가 되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동글동글한 무늬가 훨씬 더 모양이 예쁘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뜰 거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뜨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하셔도 돼요. 자,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 앞으로는 구슬뜨기라고 지칭을 할게요. 구슬뜨기 하나 뜨고 사슬 3코,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구슬뜨기. 자, 미완성 하나, 긴뜨기 미완성 둘, 긴뜨기 미완성 3개를 첫 번째 고리 빼고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2개를 짧은뜨기 뜨면서 모서리 구간에 하트 무늬가 나왔죠. 그런 다음 이제 네트를 뜨기 위해서 무조건 무언가의 무늬를 하나 뜨고 나면 이제 사슬 하나는 같이 세트로 올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사슬을 떴으니까 아래쪽에 한 코는 건너가는 거예요. 뜨지 않고 두 번째 있는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 다시 사슬 하나.
다시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하나 건너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뜨면 자연스럽게 네트 무늬가 나오게 되고요. 이 한길긴뜨기가 9개가 될 때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는 사슬 하나까지 세트로 9번을 떠주면 이제 아래쪽에 하나, 두 코가 남죠. 이 하나, 두 코는 사슬을 떴으니까 한 코 건너고 마지막 있는 한길긴뜨기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으로 하나, 다시 옆에 모티브로 이동을 해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떠서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떠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똑같이 모아뜨기 뜨고 나서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가 9개가 될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까지 뜨고 똑같이 사슬 하나 뜨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 코는 건너가니까 모서리 고랑이 오게 됐어요. 자, 이렇게가 반복하는 기초단의 첫 번째 세트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같이 떠볼게요. 자,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 긴뜨기 3코를 먼저 빼고 나머지 2가닥 빼주고 사슬 3코,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 긴뜨기 3개 미완성으로 빼주고 나머지 뜨고 나면 무조건 사슬 하나, 그런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뜨고 나면 2개의 한길긴뜨기가 남을 거고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미완성, 다음 모티브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2코 모아뜨기 뜨고 나면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를 9번 하나, 사슬 뜨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뜨면 또다시 한 코 건너고 고랑에 오게 됐죠. 자, 이렇게 추가로 2번을 동일하게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모두 다 떠줬고요. 마지막은 여기 사슬 3코 고랑에 빼뜨기를 해주면서 네트 기초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이 네트 늘림단을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네트 늘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하트 무늬 사이에 하트 무늬는 그대로 떠줄 거예요. 긴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 둘, 3개, 구슬뜨기 하나, 사슬 3코, 다시 구슬뜨기 하나. 뜨고 나서 사슬 하나를 떠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한길긴뜨기 코에서 늘림단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뜨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더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V자 늘림이 진행이 됐죠. 자, 그런 다음 다시 하나, 둘, 9개가 되도록 셋, 한길긴뜨기 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뜨고 나면 이렇게 2개가 남죠.
한길긴뜨기 하나가 남고 모아뜨기 코가 남아요. 모아뜨기 코는 이제 앞으로 계속 건너가 줄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한길긴뜨기 코의 미완성 하나, 다시 모아뜨기 코 건너가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 똑같이 모아뜨기 하나를 뜨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올라오게끔 여기 첫 번째와 마지막 하트 양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늘림 코를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똑같이 9번을 떠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죠. 한 코에는 이제 그럼 늘림 코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8,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9개를 뜨면서 반복하는 반복 패턴이 끝이 나요. 자, 여기 아랫단에서 틀려진 거는 여기 하트 무늬 기준으로 양쪽 코에는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면서 늘림코 진행을 하고 아래쪽에는 여기 모아뜨기 코는 건너가고 양쪽에 있는 코를 줄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네트 늘림단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네트 늘림단을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티브 크기에 맞춰서 하나, 둘, 세 단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단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세 단을 모두 뜨고 나서 마무리단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 세 단을 뜨고 나서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이 늘림단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원하는 높이로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늘림단, 네트 늘림단을 3단을 떠줬고요. 이제 마지막 단 마무리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하트 무늬는 동일하게 떠주도록 할 거예요. 변형긴뜨기 3코, 구슬뜨기 하나 뜨고 사슬 3코, 다시 구슬뜨기 둘, 3코를 구슬뜨기 하고 사슬 하나 뜨는 건 동일하고요. 우리가 여기 늘림코 진행을 했던 걸 늘리지 않고 그냥 떠줘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해주면 총 이제 9번이 아니라 8번 진행을 하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떠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줄임코 해야 하는 한길긴뜨기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줄임코는 동일해요.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뜨고 똑같이 사슬 하나. 그런 다음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또다시 8번, 1번, 2번, 셋, 넷, 5, 6, 7, 마지막 8번 까지 떠주게 되면 반복하는 패턴이 끝이 났어요. 늘림단을 늘리지 않고 평단을 떠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구슬뜨기 똑같이 추가로 3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이제 짧은뜨기로 단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트 마무리단 모두 다 뜨고 짧은뜨기 마무리단 뜰 때 또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로 끝이 나면 똑같이 사슬 3코 고랑에 빼뜨기 해서 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네트가 마무리가 돼서 위쪽에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한 단 둘러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 뜨기 위해서 기둥사슬 1코 뜨고 하트 무늬 사이 고랑에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3코 떠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모든 고랑에는 짧은뜨기 2개씩 떠주시면 돼요. 코 머리는 뜨지 않고 고랑에만 짧은뜨기 2코씩 뜨면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게 되면 한길긴뜨기 코 머리가 줄어들면서 코 머리에 뜬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랑에는 짧은뜨기 2개씩 모든 고랑에 똑같이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2개 뜨고 다시
여기 우리 모아뜨기 떴던 양옆에 고랑에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2개씩 이렇게 떠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쭉 떠주시고 다시 하트 무늬 사이에 사슬 3코가 오게 되면 사슬 3코만큼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트 무늬 사이 고랑에는 짧은뜨기 3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일반 고랑에는 짧은뜨기 2개씩 한 번, 2번. 여기 하트 무늬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고랑에도 동일해요. 짧은뜨기 2개 뜨고, 자, 이렇게 하트 무늬 사이, 구슬뜨기 사이의 고랑에는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뜨면서 마무리해줘요. 그런 다음 다시 짧은뜨기 2개씩. 전체가 다 동일하게 테두리를 둘러주시면 돼요. 마지막 고랑까지 짧은뜨기 2개로 끝이 났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하면서 테두리 다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끝부분은 벌어지지 않게 평단으로 살짝 줄임담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빼뜨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편물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구 부분이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빼뜨기로 테두리를 한번 둘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방 끈 부분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 끈은 한쪽에서 만들어서 반대쪽 연결을 하고 다시 반대쪽에서 떠서 반대쪽으로 연결을 하는 끈은 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는 시작 위치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 코로 2번째 짧은뜨기 코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을 한 칸 해주도록 할게요. 중앙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트 무늬 떴던 걸 가방끈을 계속 이어가며 떠줄 거예요. 똑같이 기둥사슬 1코 뜬 다음에 긴뜨기 3코 구슬뜨기를 고랑에다 그냥 떠주시면 돼요. 자, 구슬뜨기 뜨고 이제는 사슬 3코가 아니라 사슬 2개만 떠줄 거예요.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긴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 하나 뜨고, 그럼 이렇게 하트 무늬 하나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단은 평면뜨기로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고랑으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하고 다시 기둥사슬 1코 뜨고 구슬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 떴고요. 사슬 2개 뜨고 다시 긴뜨기 3코 변형 구슬뜨기. 자, 그런 다음 다시 편물 돌려서 고랑으로 자리 이동. 이렇게 저는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짧은 끈을 원하시면 짧게 떠주시면 되고요. 좀 긴 끈을 원하시면 길게 떠주시면 돼요. 가방 끈의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다 보면 이렇게 하트 무늬가 연결되는 가방 끈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저는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뜨고 마지막 한 무늬는 사슬 2개가 아니라 사슬 하나를 뜨면서 마무리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마무리할 때 또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개수만큼 34개 하트 무늬를 만들어 왔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마지막 무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고랑으로 이동을 해서 구슬뜨기 만들어주는 건 동일해요.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 만들고, 자, 여기에서 사슬이 2개가 아니라 사슬 1코만 뜨고 다시 변형 긴뜨기 3코 구슬뜨기 떠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코머리가 긴뜨기 코, 사슬 코, 긴뜨기 코까지 해서 3코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 사슬로 매듭 짓고 실은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빼냈던 이 꼬리실을 이용을 해서 반대쪽 가방끈이 위치한 곳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끈이 꼬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끈을 바르게 두고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끈 꼬이지 않는 거 확인을 해서 바로 내가 가방끈을 시작을 하고 난 옆쪽에 있는 구슬뜨기 머리로 이렇게 위치하는 거예요. 확인을 했죠? 자, 끈이 꼬이지 않은 상태로 저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두고
연결을 해줄게요. 연결을 하는 방법은 감침질이에요. 똑같이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 첫 코, 그리고 위쪽에 구슬뜨기 머리코, 얘네를 그냥 감침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한 자리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튼튼하게 연결시켜주고, 두 번째 짧은뜨기 코, 그리고 사슬코, 사슬코는 이렇게 한 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같은 자리 두 번. 그런 다음 마지막 짧은뜨기 코, 그리고 구슬뜨기 머리코. 실이 조금 밝아서 코가 보이지 않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시고서 계속 뜨셨기 때문에 코를 찾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 시켜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방끈이 연결이 됐고요. 꼬리실은 아래쪽에 있는 짧은뜨기 라인으로 조금 길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튼튼하게 가방 끈 부분 모두 다 완성을 해줬죠. 자, 이렇게 한쪽 면을 모두 다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반대쪽 가방끈을 만들어야 하겠죠. 연결을 해준 쪽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고랑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방끈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꼬리실 가지고 와서 사슬을 뜨기 전에 내가 지금 뜨는 바늘과 실 사이에 꼬리실 넣고 기둥사슬 하나 뜬 다음에 우리가 가방끈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한 개수로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가방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늘린 무늬 연결도 되면서 가방끈을 뜰 때 짧은뜨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뜨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가방끈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예쁘게 완성을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